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수트를 아. 입으셨네요, 정장을. 좋은 일은 아니고 예.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뭐 법원에 갔다 오셨나요? 아니, 무슨 소소한 재판이 있어서. 소소한 재판. 그게 혹시 지난해 네. 명예훼손 건인가요? 혹시 그게? 아,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어떻게 송사까지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서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을 제가 봤어요. 정주식 편집장. 뭐 아주 소소한 예. 해프닝이었는데 예. 이 작년에 이 내용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대일민국 보도와 관련해서 필체 논란이 예. 있었을 때 그것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의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예. 이 당이 지금 뭐 당 대표부터 일단 당 이름이 바뀌었고, 그렇죠. 당명도 바뀌었고 대표가 날아가고, 그렇죠. 소송 대리인도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예. 판사께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셨다. 누가 소송을 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한 거군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서류에 예. 당 대표 이름이 변경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그 당의 대표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 당의 변호하러 나온 변호사가 당의 변호인도 대답을 못하는. 대답을 우리 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대표가 누구지 지금 이렇게 네. 순간 멘붕이 오셨군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맞아요. 지금. 아니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모르셨어요. 끝까지 모르셨어요. 지금 당 대표는 공석이고 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게 당직상으로는 아마 그랬을 텐데 그게 법적인 대표까지 승계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법률적으로 또 이게 법률 문제니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난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좋았겠죠, 당연히. 뭐 너무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서. 제 송사에 관심 좀 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아까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김준일의 핫식스 카카오톡 채널 카톡 플러스에 검색을 해서 김준일 핫식스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뭘 기여를 했나요? 예, 저희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핫식스의 팬이시고 특히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의 팬이신 분이 계세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매주 아무 말 소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 아. 자비를 드려서 커피를 매주 3잔씩 쏘겠다. 근데 그 번호를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김준일의 핫식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김준일의 핫식스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정주식 아무 말 소잔치에서 저희가 커피를 3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공짜는 대머리도 춤추게 합니다. 자, 기프트콘 쏘니까 많이들 추가를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제 개인 사정으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아무 말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오물 처리 안 하면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터져 나오잖아요. 오늘 지금. 잔반 처리하려고 예. 후보 3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키워드부터 보는 걸로. 자, 먼저 첫 번째 아무 말 키워드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죠. 정신감정. 이게 뭐죠? 저 말이 예. 미래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 한 말인데요. 미래한국당.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어떤 저격을 하면서 저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신감정 좀 받아봐라. 그렇죠. 너는 받아야 제정신이 되겠다. 아니야. 이런 공격을 한 건데 어. 이게 배경을 보면 먼저 미래한국당 쪽에서 원 구성을 앞두고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사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예. 제안을 했어요. 예. 뭐 그쪽 2명, 우리 2명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한번 회동을 하자 했는데 이걸 들은 김태년 대표가 깠죠.
우리는 너네를 그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 그 선거 끝나고 나면 합당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막장 정치다. 이렇게 좀 그 훈계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제 백승주 의원이 여기다 대고 김태년 의원은 저 병원에 가서 정신에 대한 감정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한 거죠. 자,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비교섭 단체들 앞에서 4+1이라는 괴물을 갖고 국회를 운영했어요. 원내 교섭단체인 한국당과는 합의하지 않겠다. 전 국민이 4+1이라는 괴물을 기억하고 있는데 혼자만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지, 기억 능력이 있는지 병원에 가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 저 말이었는데 예. 일단 그 상대 정치인에게 너 정신에 문제가 있다. 정신 감정을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비판의 어떤 그 선을 넘은 좀 인신공격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저렇게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뭐 더 아프거나 타격을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본인의 어떤 그 품위만 손상이 되는 건데 일단 위성정당 대표가 사자 회담을 하자 뭐 이런 그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게요. 마치 그 자신들이 의미 있는 별도의 정치 세력인 것처럼 어필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걸 당연히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오늘 그 합당하기로 발표를 했죠. 예, 그게 예. 이제 국민들에게 미리 약속을 했던 그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상대 쪽 정당에서 분가한 위성정당은 뜬금없이 합당 얘기를 안 하고, 합당할 생각을 안 하고 사자회담을 하자고 하니 이걸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차관 그렇죠. 출신인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 시절에 김재동 씨가 군인 가족을 아주머니로 불렀다며 이분을 뭐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랬죠. 그때 김재동 씨가 어떤 개그의 소재로 자기 군 시절의 경험을 어떤 방송에서 어떤 그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초청하자 그래서 사실 그 실현이 되진 않았고 대신 좀 비웃음을 많이 샀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21대 총선에서는 컷오프를 당했어요. 컷오프를 당하고 뭐 거기 그 승복을 한 해 만에 뭐 무소속 출마 한 해 만에 이러다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가서 이제 어쩌다 보니 저 수석 부대표라고 하는 그 위성정당의 당직을 갖게 되신 건데 그렇군요. 제 생각엔 어쩌면 저분이 그대로 미래통합당에 남아 있었으면 저런 주요 당직을 얻지 못했겠죠. 그러겠죠. 예. 본인이 이제 그 당이 남아 있어야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앞으로의 또 행보를 또 도모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당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 심정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이분이 국회법을 무시한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과 같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거는 국회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 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그 지적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를 또 만들 수 있죠. 그 더불어시민당의 의원 몇 명 보내서 만들 수도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7석이니까 예를 들면 한 5개로 대여섯 개로 7개 쪼개면 정도 되죠.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만들어도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것이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그 국회법이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떳떳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건 참 정치 수준을 너무 그 낮추는 좀 국민들을 좀 우롱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이게 뭐 상대당 입장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유쾌하지 않은 좀 싸움인 것 같아요. 정신감정을 받아보라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비하로도 그렇죠. 약간 읽힐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거를 바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기억력이 감퇴했다라는 거를 또 정신감정까지 좀 붙인 것도 좀 논리적 비약이 있고요. 어쨌든 뭐 아직 21대가 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품격 있는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는 뭔가요? 민경욱 대통령? 이게 뭔가요?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대선 출마하시나요 혹시? 이분이 출마는 모르겠는데 추대를 받고 있어요. 추대요? 예. 누가 추대를 하죠 이분을? 누구겠습니까? 민경욱의 어떤 그 팬덤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뜻밖에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시죠. 그 검증조차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적입니다. 잠깐만. 굉장히 흡족해하는. 제가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순간 죄송합니다. 내가 자세가 너무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자세가 순간 이거 진짜 멘붕이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예. 진짜로 대통령 소리가 작지만 몇 개가 들렸군요.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예. 와. 저기 그 민경욱 의원이 사실 굉장히 단골 손님이었는데 오늘은 그 민경욱 의원이 아니라 민경욱 의원의 그 알 수 없는 지지자분들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 백승주 의원이 아까 정신감정 얘기를 했는데 저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신감정을 누군가는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정하면 또 같은 급이 되기 때문에 저 장면이 언제였냐면 월요일 날 그 민경욱 의원이 총선 그 부정 어떤 결정적 증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증거를 내가 공개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던 자리였죠. 선거 부정 빼박 증거를 자기가 그렇죠. 보여주겠다며. 그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게 아까 손에 들고 있었던 그 투표 비례 투표 용지였어요. 저게 뭐였냐면 그 어떤 구리시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투표 용지였는데 저게 분실이 됐었는데 그게 민경욱 의원 손에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민경욱 의원은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투표 용지를 들고 이게 여기서 발견된 걸 보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저 자리 그 연단에서 저분이 저걸 꺼내자마자 저 그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막 하면서 민경욱이다.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이런 확신에 찬 감탄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좀 집단, 좀 체면에 걸려 있는 듯한 뭐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분이 저 투표용지 말고도 전날 그 몇 가지 그 본인이 주장하는 그 부정 투표의 그 증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 사전 투표가 아니라 그 뭐죠? 출구조사. 그 출구조사가 방송에서 발표가 됐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 저번 지방선거 때는 좋아했던 놈들이 이번엔 안 좋아한다. 이거 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아했다라는 빼박 정황을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PT를 띄워놓고 막 그 잡스처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군요. 약간 이분이 요즘에 좀 허경영화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허경영 대표를 보면 맨정신으로 보면 이분을 차마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뭔가 좀 내려놓고 보면 재밌거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약간 맨정신으로 보면 화가 나는데 좀 이걸 병맛 필터를 끼고 보면 약간 재밌는 단계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도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준규 기자 코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 꿀잼각이라고 팝콘각 이렇게 어떻게더라 팝콘 먹으면서 뭐. 근데 정말로 갑갑합니다. 갑갑하고요. 웃으면서 좀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런 걸 보고 내가 웃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걸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저걸로 지갑을 열고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맞아요. 우파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저걸 보고 지금 우파코인에 올라타서 지금 가려는 분들이 꽤 많은데 가장
이런 거는 무조건 선빵이 중요하고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선빵이 중요하고 무조건 세게 질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저 판돈을 다 가져가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예. 민경욱 의원의 이런 그 참 행각이 예. 돈 때문에 돈 때문이죠. 본인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뭐 저쪽 업계에서 이제 지분을 계속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민경욱 의원은 지금 본인의 채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의 오. 채널이 아니 그러니까 있더라도 그러니까 존재감이 별로 미약하군요. 미약해요. 그러니까 저분 이제 실업자 되지 않습니까?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은 보험 들고 있는 거군요. 확실하게 지금 존재감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분이 실제로 본인은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상태에서 저런 선동을 하는 건지 안 믿는 상태에서 저렇게 장사를 하는 거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무슨 일이 아니네요. 예. 안상수 의원이 그날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렇죠.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뭐 이런 분들 했는데, 김문수 전 지사도 김문수 전 참석했죠. 지사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다들 이제 백수거나 유튜버예요. 아니 그럼 실업급여를 시청하셔야지 저기 가서 저러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안상수 의원도 낙선하셨어요. 그분도 공병호 TV 유튜버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저 자리가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하는 그런 자리였군요. 일종의 폐잔병들의 우파코인 그 실업급여 지금 신청하시는 자리였고요. 거기에서 지금 지갑을 열고 또 환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뭐가 이렇게 예. 쏙쏙 들어오네요. 안타깝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재산이 3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32억이라고 아까 전에 제작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예. 얼마나 그 코인을 더 수거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허경영 씨의 재산이 예. 비슷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허경 씨가 80억인가요? 거의 90몇 억, 90몇 억, 100억보다 예, 조금 예. 안 되는 그 재산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그 어차피 당선도 안 된 거 정치도 못 하는 거 돈이나 벌어보자 땡겨보자 이런 속셈이 아닐까. 허경영 씨도 저도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허경영 씨한테 좀 뭐 정치를 바꿔달라 뭐 이렇게 열성적 지지자들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따름이에요. 저희 국민 TV에 좀 후원해 주시면 정말 좋은 방송을 저희가 만들 텐데 왜 저런 거에 돈을 쓰셔서 그러게요. 그렇군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민경욱 의원이 네. 1,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부정선거 제보해라. 증거를 예. 나한테 제보하면 예. 돈을 주겠다. 예.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한테 지금 근데 호소를 했어요. 지금. 정말 타겟팅이 확실하네요. 확실합니다. 지금. 아니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빼박 증거를 예.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지 예.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하루에 현상금에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분 오늘 강력하네요. 느낌이.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민경욱 대통령 강력하고요. 자, 세 번째. 근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죠. 키워드 안 나오네? 머슴. 이게 뭐죠? 이게 머슴이 전 근대적인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예. 이번 후보는 정말 좀 화가 나는 아무 말 후보예요. 지난 10일 서울 우이동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주민한테 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가해자가 예. 그 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내가 머슴한테 맞아서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를 해놓고 그게 어떤 그 좀 신고를 당할까 좀 두려웠는지 예. 어떤 그 책임을 그 고인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 저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머슴이라고 칭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저 사람이 근데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분이라면서요. 이게 그렇죠. 아름아름 알려졌어요, 그게. 신상이 그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부정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신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그 과정을 보면 이분이 그 지난달 21일 날부터 그 폭행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지금 고인이 그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가해자가 이중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예. 그 아파트에서 그 이중 주차 해놓으면 경비원 분들이 이제 밀고 이제 길을 그러니까요. 트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차를 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내 차에 손을 대냐며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도 어디 내 돈으로 월급 받고 있는 머슴이 감히 내 차를 건드냐 뭐 이런 식으로 머슴 발언을 당시에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틀 간격으로 출근하시잖아요. 예. 24시간 근무를 하시고 다음날 휴식을 하고 또 근무를 하는데 이 고인이 근무하는 날마다 초소에 찾아가서 폭행과 욕설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폭행을 하면은 경찰에 고소를 해서 뭔가 뭐 조치를 그러니까 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도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아시다시피 그 예.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라는 게 예.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그 열악하다는 게 뭐 시급이 작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고, 휴게 시간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저 분들이 대체로 그런 열악한 근무 조건까지는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 문제는 저런 그 주민들의 갑질이나 폭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떤 그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그 행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저런 일을 당하고도 저분들이 그 딱히 호소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저분들이 이제 주로 그 용역 업체 그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과의 마찰을 어떤 법적 문제로 끌고 갈 경우에는 예. 이게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 뭐 누가 잘못한 거 따지기 싫고 그냥 그렇죠. 문제 생기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 경우에도 그 주민들하고 동대표 등등 그 폭행 사실을 알고 난 주민분들이 이 고인을 도우려고 돈을 모아서 뭐 예. 변호사를 선임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문제의 그 관리소장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그 이유가 예. 그 업체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분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에 개입을 했다가 그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뭐 이런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 문제 그 코뼈가 부러졌던 폭행이 일어난 게 지난달 27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 가해자가 굉장히 악질적인 가해자라는 게 뭐냐면 그 당일날 고인이 그 초소 안에 마련되어 있는 그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소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는 CCTV가 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을 할 수 없으니 따라 들어와서 그 초소 안에서 화장실에서 그 좀 심한 폭행을 해서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그 심한 부상을 입었던 건데 이게 그리고 나서 그 고인한테 계속적인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머슴 발언이었고 또 본인의 그 진단서를 병원에서 예. 떼온 진단서를 고인한테 보냈어요. 내가 너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피해자다? 그렇죠.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예. 되려 협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장애 진단서가 이번에 그 최근에 입은 부상이 아니고 작년에 어디 딴 데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입게 된 그 진단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진단서를 통해서 고인을 협박을 했는데 고인이 또 굉장히 또 심약하고 좀 그런 분이어서 예. 이걸 보고 굉장히 좀 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초소를 찾아와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 조폭들 동생들을 풀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서슴지 않아서 고인이 그런 그 부담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그 고인의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예, 그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쿠스를 해야 하는 등 망신인지 모르겠소 라고 이게 지금 그 가해자가 한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 아주 예. 진짜 좀 그 아주 못된
그 주민이 있었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많은 아파트 단지에 저런 소위 좀 진상, 예. 또라이 같은 그런 그 진상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지난번 그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것 또라이 그 총량의 보존의 법칙. 예.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단지의 단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단지에서 그 특히나 그 경비원분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 진상 주민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그 저런 그 경비원분들이 저걸 알고 나서도 오갈 데 없는 그 노동자라는 그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가해자도 알고 있고 그걸 그 갑질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내가 여기서 그 해고 당하면 더 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처지를 이용해서 계속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어느 단지에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그 저런 그 갈등, 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에 그 경비원을 투입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네요. 사실 이중 주차가 돼 있는 거를 미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중 주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네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비뚤어진 잘못된 지금 사고 방식과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그렇죠. 이게 이중 주차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 아파트의 설계상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차 한도를 초과하는 예. 그 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누군가 이중 주차를 하고 그 중에 안 잠궈 놓은 차량도 있을 거고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구조적으로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쟁의 현장에서 경비원이 투입돼서 그걸 이제 막아내야 하는 그 일종의 총알바지 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 그 주차 요원을 늘린다든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될 공간에 사실 저런 그 경비원들의 몸빵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거는 인건비가 싸게 먹힌다고 그 경비업체에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현장에 그 경비원들을 투입하는 거 사실 그 기본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원래 그 경비업 근무자들은 저런 그 자벽에 동원돼선 안 되는 건데 사실 아파트의 근무 환경이라는 게 그 경비원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그 인력이 없잖아요. 뭐 분리수거도 그렇죠. 뭐 엉터리로 해놓은 거 있으면 다 하시고 뭐 다 엄청 일이 많아요, 저분들이. 그래서 이런 그 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국회에서 사실 그 법적으로 이게 처리가 돼도 이게 현장에서 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그 이번에 이 가해자가 좀 그 엄정하게 좀 처벌을 받아서 그러게요. 좀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예. 큰일 난다. 좀 예. 이런 인식을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강하게 처벌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모두 아시겠지만은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2주의 아무 말이 최고의 아무 말이 선정이 됩니다. 지금 1번 백승주, 2번 민경욱 지지자. 예, 민경욱 지지자, 3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갑질 주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하겠고요. 이 중에서 오늘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채널 김준일의 핫식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작진이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을 저희가 한 명씩 뽑고 제작진이 한 명을 해서 총 3명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저도 선정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있으니까 예. 좀 보시다가 한번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평집장님은 어느 거가 좀 아무 말 1등이 될 것 같네요. 이번 황당하기로는 2번 그 2번, 민경욱 대통령이 예. 정말 이거는 아무 말에 해당하는 것 주에. 같은데 진짜요. 예. 좀 화가 나기로는 3번이 좀 강력하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진행자는 몇 번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3번은 사실은 이게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도 코뼈가 부러졌다 정도 했으면은 그냥 황당한 일인데 이거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그 돌아가신 분이 또 어떤 마음으로 자살을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지 진짜 그 심정이 이렇게 추정도 안 될 정도로 안타까운데 3번이 좀 한데 저는 그래도 소신 있게 2번 가겠습니다. 예, 민경욱 대통령. 저분 그렇군요. 떡상입니다. 최근에 우파코인 떡상입니다. 저분이 지금. 저 코인을 어떻게 국민 TV 쪽으로 땡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좋을 텐데. 그분들은 싫어해요. TV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저력을 저희는 믿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 8시까지 카카오톡 김준일의 핫식스 채널에 당첨되신 분, 선정되신 분들은 뭐로 하면 되나요?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도 연락처, 댓글을 닉네임까지 알려주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 성함, 연락처,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프트콘,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집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명 하나씩 뽑아볼까요? 꼽아야 되는데, 뭐 정수식 편집장님 한 명 굉장히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저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가끔 커피를 쏜 적이 있어서 그러세요. 익숙합니다. 커피 쏘는 거. 예. 고르셨나요? 저는 골랐어요. 예. 그래요. 천천히 고르세요. 저는 저만 제가 고르면- 먼저 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러시죠. 저는 이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님. 저는 플러스 친구 등록했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 말고도 사실 많은 분이 등록을 했는데 제 눈에 띄어서 그냥 김미정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름을 남겨주시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 선정을 해서 하나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제 심정을 되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댓글이 있어서 김명우님 예. 능지처참해서 네 조각으로 나눠서 남대문에 효수를 해야 마땅한 놈이네. 이분께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참 할 수 없는 말을. 그러니까 효수 오랜만에 듣네요. 전봉준 장군 이후로 효수가 참 오랜만에 들렸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 연을님이 돈으로 노동을 산 건데라며 3번 아무 말에 아쉬움. 제작진은 이 연님을 연을님이군요. 연을님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은 카카오톡 김준일 핫식스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계가 다 됐나요, 제작진? 예, 됐다고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3번이 이길 것 같긴 해요. 3번이 1등이 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2번이 얼마나 저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고 1번도 만만치 않긴 한데 1번이 살짝 묻혔네요. 살짝 묻혔는데 네. 2번이 요즘 워낙 화제에 많이 등장을 했고 3번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무 말 소잔치 2주의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아차상은 누구입니까? 역시 민경욱 3번이 유력하겠네요. 예, 일부 지지자들, 우리 우파 코인 분들 축하드리고요. 성명불상의 우파 코인 분들, 돈 좀 그만 쓰세요. 그러니까요. 지갑 좀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갑을 여니까 지금 민경욱 같은 분들이 지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제발 제정신으로 좀 현실 세계 리얼 월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1987년 이후로 선거 부정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뭐 투표한 바꿔치기 이런 거 없었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를 좀 간곡하게 정말 가정이 파탄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아니, 배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강하게 하신 거. 정말로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대표님도 좀 코인 좀 타시죠? 어, 노래민 제가- 코인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모론들을 연구를 하면서 음모론 코인. 이렇게 하면은 먹히겠구나라는 걸 패턴에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 거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따가 예. 살짝 식사하시면서 그럴까요? 저한테 살짝 알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예. 같이 어떤 게 타시죠. 잘 먹히는지 제가 유형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진정한 리얼 월드 아무 말은 누구입니까? 역시 예. 축하드립니다. 성명불상 뭐 누구로 뭐 추정은 되고 있으나 성명불상. 연예계 종사하시는 그 폭행 가해자님.
예. 예, 그분 저 이분한테 좀 이분 이 유가족들이요 아직 예. 발의를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그 참 고인이 그 가해자한테 사과라도 받으면 좀 예. 편하게 그 떠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좀 그 빨리 어차피 그 수사 들어가면 예. 다 밝혀질 테니까 예. 그 미리 가서 좀 지금 바로 그 찾아가서 좀 사죄를 드리는 게 좀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혹시 지금 다운됐나요? 괜찮나요? 예. 잘 나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 나올 때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음모론 그러게요.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네. 굉장히 다시 나왔네요. 굉장히 좀 뭐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가요? 눈물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노후화된 장비로 저희 만들고 있는 건 이거 눈물이 살짝 없고요. 코인 타시려고 지금. 살짝 하시는 코인 거예요? 살짝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다른 방송 나올 때는 저는 핫식스 방송 사고 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유독 제가 여기만 오면 방송이 반도 안 나갔는데 끊기고 막. 아니, 어제도 끊겼어요. 그랬나요? 최근에 자주 끊기고 있어요. 이거 약간 네. 그 코인 타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사고 내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어제 5만 원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핫식스는 그런 방송이 아니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5만 원 후원한 거 노후 장비 교체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말 소잔치는 제가 장담컨대 망할 일은 없어요. 정주식 편집장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일은 있어도 망할 일은 없는 진정한 화수분 코너가 아닌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방송 사고만 없다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을님, 김미정님, 김영훈님 오늘 8시까지 카카오톡 김준일의 핫식스 채널에 성함, 연락처, 닉네임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